여러분, 오늘은 글쓰기를 통해 여러분의 주장을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펼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며 예상되는 반론에 답하고 다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논리적인 글의 기본 틀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글쓰기 과제 콘텐츠 강의를 진행할 유아교육학과 교수 성영식입니다. 오늘은 고전과 베스트셀러 융합 통찰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여러분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주제 글쓰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주제 글쓰기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전과 베스트셀러의 공통 질문을 도출해 주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장, 근거, 반론, 재반론의 구조로 학문적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얻어진 통찰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성찰을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는 글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제 글쓰기의 개념과 목적. 둘째, 주제 문장, 즉 질문 만들기. 셋째, 고전과 베스트셀러를 연결하는 방법. 넷째, 주장 또는 논지와 근거를 설계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주제 글쓰기 예시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제 글쓰기란 무엇일까요? 주제 글쓰기의 핵심은 명확한 주제 설정과 논리적인 전개에 있습니다. 먼저 주제 글쓰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약이 아닌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전의 질문을 오늘의 문제로 확장하는 작업인데요. 또 자신의 판단을 언어화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통찰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는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구조화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제 글쓰기는 생각이 많다는 것보다는 생각을 구조화한다는 데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제 글쓰기를 할까요? 주제 글쓰기의 목적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백일고전 융합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에서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고전과 베스트셀러를 연결해서 개인의 질문을 학문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제 글쓰기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4가지는 첫째, 해석과 성찰 중심의 글쓰기입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해석, 비교, 성찰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고요. 둘째, 고전 텍스트, 현대적 이슈, 또 개인의 경험이라는 이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객관적인 근거와 주관적인 성찰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인용이나 개념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와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가치에 대한 주관적 성찰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글쓰기를 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막연한 통찰을 설득력 있는 논리적 구조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증 가능한 주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글쓰기는 내용의 요약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자신만의 통찰을 만드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제 선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글은 좋은 주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일고전 응용 과정에서 좋은 주제 선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좋은 주제는 질문형 문장이어야 됩니다. 단순한 명제가 아닌 탐구할 수 있는 질문 형태의 주제여야 되는 거죠. 둘째, 고전과의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전의 지혜나 개념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죠. 셋째, 데이터 또는 근거가 있는 주제가 좋은데요. 객관적인 사실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합니다. 넷째, 개인 경험과 만나는 주제여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지, 반영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확장 가능한 주제여야 합니다. 즉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주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주제를 정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좋은 주제는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제 글쓰기 또는 주제 선정에 앞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제, 제목, 논제인데요. 먼저 주제는 글이 다루는 전반적인 범위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글을 쓰는가가 주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 글쓰기에서의 AI 활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은 무엇인가요? 독자의 관심을 끄는 표제인 거죠. 예를 들면 AI를 활용하되 내 목소리는 지켜라 같은 이런 표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독자의 관심을 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논제입니다. 논제는 글의 핵심 주장이자 결론인데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주제가 무엇에 대하여 쓰는가이면 논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 글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초안 생성보다 근거 탐색과 구조 점검에 활용할 때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 제목, 논제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시고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정으로 우리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제는 넓고 제목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질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논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글쓰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글쓰기 방법은 주제문과 개요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근거로 설득력을 높이는 4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 정하기입니다. 주제 정하기 단계에서는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참고자료가 풍부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주제를 정할 때도 독자의 관심과 학문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제문과 개요 만들기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답을 주제문으로 도출합니다. 그리고 개요, 주제문 도달을 위한 논리적인 경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문과 개요를 만들 때는 통일성이 있는지 논리성이 있는지 사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주제문 전개하기입니다. 글의 목적, 분석하고자 하는지 논쟁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에 맞는 전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도입에서는 주장을, 본론에서는 근거와 반론을, 그리고 결론에서는 재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문 전개에서는 두 가지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료 및 태보인데요. 먼저 자료를 균형 있게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다각적, 균형적인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고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법 등 태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처럼 형식적인 완성도도 우리가 확인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AI 활용 팁을 말씀드리면 우선 AI는 개요 구성이나 아이디어 확장에만 참고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쓰는 그 과정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통찰력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글은 기본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완성도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자료 수집과 정리, 형식적 완성도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내용은 풍부하게 하되 형식은 정교하게 다듬을 때 그 주제 글의 설득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처와 관점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둘째, 균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논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정교한 태보입니다. 작은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의 완결성을 점검해서 독자에게 신뢰를 주는 기본기가 탄탄한 글을 쓴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제 글쓰기의 핵심은 주제 문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백일고전지의 응용 과정이기 때문에 고전의 질문과 현대의 문제가 결합된 명확한 판단의 주제 문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제 문장은 보통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왜 불안한 세계를 믿는가? 불안은 인간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같이 근원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의 질문과 현대의 문제를 결합해서 고전에 주는 지혜, 그리고 오늘의 현대적 이슈, 베스트셀러가 제시하는 그 현대적 이슈를 연결해서 시의성을 확보한 주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문장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배제하고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드러나는 문장이어야 됩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필자의 관점과 판단이 포함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제 문장은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장할까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주제 문장, 즉 핵심 질문을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보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전과 베스트셀러의 교차점을 찾아야 하는데 고전을 통한 질문과 현대의 질문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질문을 분석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개념과 사례로 나누어서 접근하면 질문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축을 고정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로 좁혀서 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질문이 곧 글의 방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백일고전 응용 과정에서는 고전과 베스트셀러를 연결해서 우리가 성찰해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장과 보완인데요. 고전의 깊이에 현대적 데이터나 정보를 더하거나 아니면 질문의 범위를 넓혀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이라는 것은 주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보완은 부족한 근거를 채우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과 재해석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고전과 베스트셀러의 관점이 다른데 그것을 대조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해석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읽어내는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재해석한다는 것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될 수 있고요. 대비나 비판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부각해서 우리가 재해석과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현실 적용인데요. 현실 적용은 우리가 얻은 통찰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 삶과 현실의 문제 해결에 구체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고요. 이것은 개인의 우리의 경험과 가치가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전과 베스트셀러의 연결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관계는 확장, 반박, 보완, 재해석, 적용의 관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성서와 팩트플리스는 성서의 두려움과 구원서사를 팩트플리스의 두려움 본능과 데이터 교정으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과 팩트플리스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개념을 현대의 인지 편향과 집단 심리 문제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시간성 철학을 팩트플리스의 장기 데이터가 보여주는 시간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 글쓰기는 감상문이 아니라 개념 기반의 글쓰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문적인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고전에서 핵심적인 개념 두세 개를 추출하고 현대 베스트셀러에서는 분석 틀을 추출하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에서는 믿음이나 무의식, 시간성, 본능 같은 그런 개념을 뽑을 수 있겠고요. 현대 베스트셀러에서는 데이터나 편향, 구조, 장기 추세 같은 큰 틀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의, 맥락, 함의라는 세 단계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일상 언어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개념적인 언어로 선택해서 학문적인 언어로 이제 번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학문적인 토대에 세우기 위해서 언어를 학문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생각도 글이 개인적인 에세이를 넘어서 통찰력 있는 논증적인 글이 됩니다. 자, 이제 논지, 즉 글의 주장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논지는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를 말하는데 글의 중심인 주장을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주장은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적인 결론이어야 하는데요. 먼저 주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현상과 해석, 방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해석은 원인입니다. 그 방향은 의미와 대안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전과 베스트셀러의 결합이 필요한데요. 고전의 개념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베스트셀러의 근거로 현실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주장의 한계나 긴장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논의를 입체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비판적인 글의 깊이가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리를 확장시켜가는 것, 완성된 주장 문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근거 문단으로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논증을 위한 재료와 배치를 말하는 근거 설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찰은 의견이 아니라 논증 가능한 주장으로 전환될 때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고전의 텍스트, 데이터, 사실, 인용이 이 객관적인 근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단 인용은 장식이 아니라 논지를 지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 근거입니다.
감상이 아니라 개념으로 설명되는 사례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 경험과 성찰도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개념으로 설명된 사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단 구조는 논증적이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장, 근거, 반론, 재반론으로 설계합니다. 즉 무엇을 주장하는지, 왜 그런지, 어떤 반대가 가능한지, 그 반대에 어떻게 답할지를 순서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글을 쓰기 위한 설계를 할 차례인데요. 글쓰기를 위한 5단계의 로드맵 과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질문을 설정하고 탐구 범위를 한정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전을 선택하죠. 주제와 연결된 텍스트를 선정하고요. 핵심 개념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인용 구조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내의 데이터, 그 다음에 현실 생활, 삶 속에서의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들과 함께 개인적인 경험이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네 번째로는 개요 작성인데요. 논리적인 흐름을 구조화하고 서론, 본론, 결론, 글의 흐름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준비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실제적인 주제 글쓰기의 초안이 작성되는 과정인데요.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고 매끄러운 연결어도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목소리가 담긴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 글쓰기 설계 단계에서 근거와 논리를 탄탄히 하면 실제로 글쓰기 시간이 단축되고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글쓰기 예시를 알아보겠는데요. 주제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쉬운 접근 방법으로 일상 속 소재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시 문장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휴대폰이다입니다. 이 문장 자체는 아직 단순한 진실에 가깝지만 여기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근거가 붙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생활 편의, 정보 탐색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휴대폰 하나로 일상의 수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근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는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주제 글쓰기는 처음부터 거창한 철학적인 주제로 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대상에서도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문장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생각을 먼저 떠올리시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해야 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을 주어와 수어가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의 문장, 주제문에 대해서 단순한 나열이 아닌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문장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춘 글쓰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글의 기본 구조는 도입으로 볼 수 있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는데요. 좋은 글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근거를 통해 판단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의미까지 확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조인 서론은 글의 문을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먼저 글의 주제와 배경을 소개하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문제의식이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을 이해할 때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이러한 질문은 독자가 바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만의 답, 즉 주제문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론에서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전개 방향을 예고하면서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는 본론입니다. 본론은 글의 중심이고 실제적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장, 근거, 반론, 재반론의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주장은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는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도 될 수 있고 세 가지도 될 수 있겠죠. 이때 근거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자료, 사례, 개념, 인용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설득력 있는 글은 자기 생각만을 반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입장이나 비판을 반론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반론의 한계를 짚으면서 왜 나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설명하는 재반론이 들어갑니다. 이 구조가 있어야 글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논리적인 글이 됩니다. 마지막은 결론인데요. 결론에서는 처음에 제시한 주제문과 핵심 주장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고, 그런데 이 요약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글이 주는 의미, 시사점, 가치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왜 중요한가를 독자에게 남기면서 글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주제 글쓰기는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제문을 세우고, 본론에서 주장과 근거, 반론과 재반론으로 설득하고, 결론에서 주장을 다시 정리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좋은 글은 단순히 내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생각을 통해서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글쓰기 실제를 통해서 앞서 배운 모든 요소가 실제적으로 한 편의 주제 글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우리는 왜 불안한 세계를 믿는가입니다. 주제문은 공포 본능은 인간의 오래된 두려움과 선택적 데이터 소비가 결합하여 과장된 비관을 낳는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거의 구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고전의 근거로는 성서의 두려움의 서사, 꿈의 해석의 무의식적 불안 기제를 제시할 수 있고요. 현대의 근거로는 팩트폴리스의 공포 본능과 데이터의 오해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론과 재반론이 제시될 수 있는데요. 실제 위기지표와 매체 편향성을 검증하면서 재반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개념적 사유를 함께 훈련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적용의 내용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 글쓰기를 우리가 순서대로 방법과 내용의 진행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글을 다 쓰고 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다 쓴 뒤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내용,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명확한가입니다.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서론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전과의 연결점이 있는가? 고전의 핵심 개념이나 통찰이 현대적 이슈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가 균형적인가? 인용, 데이터, 경험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이 드러나는가? 단순한 요약을 넘어서 필자의 고유한 해석과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확장이 있는가? 개인의 깨달음이 삶의 적용이나 사회적인 제언으로 확장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퇴거라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다듬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내 생각의 구조를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사고를 완성하고 삶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글쓰기의 의미는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정돈하고 체계화하고 추상적인 직관과 깨달음을 명확한 언어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의견이 아니라 논증 가능한 책임 있는 주장을 펼치면서 쓰기 과정을 통해서 인식이 깊어지고 우리 인간의 지적인 역량이 확장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만의 관점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고전과 현대를 연결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 판단하고 성찰을 통해 현재 삶에 적용하는 주제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주제의 글쓰기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하고 고전과 현대를 연결하고 근거를 통해 판단을 세우고 삶의 방향으로 확장되는 글쓰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통찰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근거, 구조와 성찰을 거쳐서 글로 완성될 때 힘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질문하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질문하는 연습을 하면서 판단을 천천히 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판단과 선택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글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글이 아니라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입장까지 고려한 뒤 다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글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활용하면 글의 논리가 더 탄탄해지고 독자에게 더욱 분명하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글쓰기를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